보성 왕골 돗자리 명인 임판대와 원앙 부부. 보성에 왕골 돗자리를 잘 짜는 임판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왕골로 돗자리며 방석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며 먹고 살았다. 어느 날 임판대는 안개가 자욱하게 번진 왕골숲에서 원앙을 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로 아리따운 처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광경이 펼쳐졌다. 처자는 선녀처럼 왕골 사이를 날아다녔고 원앙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두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처자가 갑자기 붉은 치마를 내리더니 원앙의 둥지에 앉았다. 그러더니 그 희끄무레한 안개 사이로 처자의 매끈한 다리와 엉덩이가 보였다. 임판대는 깜짝 놀랐다. 그 처자가 그 자세로 알을 낳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 안개가 걷히고 다시 눈을 크게 뜨자 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임판대는 살금살금 처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가보았다. 놀랍게도 그 원앙의 둥지에는 황금알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활짝 웃으며 그 황금알을 바구니에 넣었다. 임판대는 신기하고 놀라워 황금알을 자꾸 양손으로 만지며 이게 웬 횡재냐며 고함을 지르고 크게 웃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 볼이 뜨겁고 아팠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그는 부인의 젖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볼을 꼬집고 있는 부인의 은가락 찢긴 손가락을 보았다. 부인은 임판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이 양반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려. 왜 이렇게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난리여. 사람 민망스럽게. 임판대는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뻑뻑 빨아대며 꿈속에서 보았던 그 처자와 황금알을 떠올리며 말했다. 거참 요상타. 어찌 그런 꿈을 꾸었을꼬? 큰돈이 들어오려나? 그는 옷을 차려입고 달구지에 올라 왕골 고래실론으로 향했다. 사람 키만큼 자란 왕골을 바라보며 여느 때처럼 왕골을 베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임판대는 부인과 함께 마루에 앉아 구슬땀을 흘리며 갓 수확한 왕골의 껍질을 벗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부는 왕골을 햇볕에 잘 말려 돗자리와 방석, 베개를 만들었다. 질긴 왕골 속으로는 곡식을 담는 데 사용했던 둥구미를 만들었다. 이렇게 왕골을 뽑고 쪼개어 찢고 말리고 층 잡고 짜는 일을 반복하며 정성어린 손길로 돗자리를 짰다. 돗자리를 짜는 틀인 돛틀에 날을 걸어두고 골을 가늘고 길쭉한 막대기인 바늘대에 걸어 지르고 바디질을 해 돗자리를 짰다. 날을 고드렛돌에 감아 장목에 늘어놓고 골을 대어 계속 엮어나가는 작업을 반복하는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왕골 돗자리는 여름날에 땀을 잘 흡수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 촉감이 부드러웠다. 그는 처음에 원앙 한 쌍을 수놓은 왕골 돗자리를 주로 만들었다. 그러다 용 문양을 새겨놓은 용문석을 짰다. 그리고 꽃자수를 수놓은 왕골 제사용 돗자리부터 한여름 시원하게 마루에 깔아놓고 눕는 잠자리 돗자리까지 정성껏 만들었다. 그렇게 짜놓은 돗자리 위에 제사상과 교자상을 올려놓고
돗자리의 모양새를 가늠했다. 임판대는 왕고를 다듬고 있는 부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부인, 이번 왕골은 잘 자랐소. 길고 줄기가 좋소 그려. 더운 날씨에 힘들지는 않소. 그러자 부인도 임판대를 지그시 쳐다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짠 돗자리가 사람들한테 잘 팔리고 있으니 이런 고생쯤이야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박간의 조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집 안사람이 우리 돗자리가 좋다며 제사형 돗자리를 사가지 뭐예요. 임판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조의를 표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 파는 돗자리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부인이 시장에서 돗자리를 쌓아놓고 파는데 한 사내가 다가와 아니, 부인은 뭘 발랐길래 이리도 좋은 향기가 난단 말이오? 거참, 냄새가 좋구려. 뭘 발랐는지 알려주면 내 돗자리를 사리다. 내 마누라한테 사주려고 그러. 그 이후 시장에서 임판대의 부인은 향기나는 왕골댁으로 알려졌다. 왕골댁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아닌 돗자리에서 나는 냄새라고 말했다. 임판대가 재배하고 있는 왕골에서만 그런 마법 같은 냄새가 났던 것이다. 그렇게 시장에서 그 신비로운 향기가 물씬 나는 왕골댁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느 날 임판대가 왕골을 베다가 천적에게 날개를 다쳐 날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원앙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다친 원앙을 집에 데려와 상처가 나을 때까지 잘 보살펴주고 살려보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원앙이 다시 날아와 임판대의 왕골숲에 살면서 왕골을 파먹는 벌레를 잡아먹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임판대는 매일 원앙을 찾아가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원앙은 어느새 그곳에 둥지를 틀고 많은 알을 낳았다. 시간이 흘러 원앙 새끼들이 왕골숲을 거닐며 돌아다녔다. 원앙 부부는 왕골을 잘 보살피듯 왕골의 몸을 비비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왕골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던 것이다. 시장에서 왕골댁 돗자리가 잘 팔리자 쌀이 돗자리를 내다 파는 쌀이댁과 대나무 돗자리를 팔고 있던 대나무댁, 갈대 돗자리를 직접 만들어 파는 갈대댁은 자신들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그 왕골댁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안악들은 왕골댁 돗자리가 잘 팔리는 이유가 그 신비로운 향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비법을 알아내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알아냈다. 그렇게 해서 임판대의 왕골을 지키고 있는 원앙 부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자 갈대댁이 먼저 밤에 몰래 그 원앙을 잡아왔다. 잡아온 원앙을 자신의 갈대숲에 키우면 갈대 돗자리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는 원앙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갈대숲에 그물을 쳐놓았다. 원앙 부부는 크게 울며 여기저기 갈대숲에 똥을 싸놓고 갈대들을 물어뜯어 놓았다. 화가 난 갈대댁은 갈대를 망쳐놓은 원앙을 잡아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그곳에서 나는 갈대로 돗자리를 만들면 돗자리에서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났다. 그래서 갈대댁은 더 이상 갈대 돗자리를 만들어 팔 수가 없었다. 그러자 갈대댁은 밤중에 몰래 임판대의 왕골을 훔쳤다. 대나무댁과 쌀이댁도 어차피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매한 가지니 함께 왕골을 훔치기로 했다. 임판대가 다듬어 말려놓은 왕골에 손을 대더니 왕골 재배지에 가서 직접 왕골을 베어왔다.
그때마다 원앙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갈대댁은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 임판대는 그동안 원앙이 사라져 슬픔에 잠겨 있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원앙이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임판대의 귓속에 들려왔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그는 곧바로 자신의 왕골 고래실론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그곳에는 황급히 도망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밤이라 잘 알아볼 수는 없었다. 임판대는 원앙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기뻐했다. 하지만 원앙은 낮에 볼 수 없었다. 밤에만 그렇게 크게 울어댔던 것이다. 그때마다 달려나갔지만 원앙은 없고 도둑들의 뒷모습만 보였다. 임판대는 도둑 맞은 왕고를 찾으러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쌀이댁과 대나무댁, 갈대떼기 시장에서 왕골 돗자리를 팔고 있는 것이었다. 수상하게 여긴 그는 갈대떼에게 다가가 물었다. 안녕하시오. 그 왕골 돗자리는 어디서 가져와서 파는 것이오? 그러자 갈대댁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내 갈대 돗자리가 하도 안 팔려 옆 거울에서 왕고를 사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왜 묻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왕골 돗자리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그래서 임판대는 도둑맞은 자신의 왕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쌀이댁과 대나무댁이 팔고 있는 왕골 돗자리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날개 돋친 듯 잘 팔려나갔다. 그때 시장 안쪽에 들어선 점괘 도사는 왕골댁이 팔고 있는 돗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허허, 돗자리가 참 좋구나. 그런데 어찌 돗자리에서 이토록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고? 참으로 신비롭구나. 왕골댁은 점괘 도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르신, 저희 집 왕골 돗자리는 향기가 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입니다. 이 돗자리 위에서 잠을 청하면 잠이 잘 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답니다. 돗자리를 만져보던 점괘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구석에 숨어 푸른 도기로 쌀 한 그릇을 만들어 나와 왕골댁에게 건네며 돗자리 하나를 샀다. 그 돗자리를 어깨에 메고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임판대의 왕골 습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원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갈대숲에서도 그 원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점괘 도사는 푸른 대나무 숲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잠시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싸라락 사라락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참으로 좋았다. 잠시 후 저쪽 갈대숲에서 원앙의 슬픈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대나무 잎을 흔들었다. 점점 그 소리의 울림이 커지며 점괘 도사의 가슴에가 닿았다. 저녁이 찾아오자 점괘 도사는 길 따라 걷다 임판대의 집 앞에 다다랐다. 누구 없소? 밥 한 끼만 얻어 먹읍시다. 그러자 왕골댁이 대문을 열고 나왔다. 아이고, 어르신, 시장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점괘 도사는 깜짝 놀라며 왕골댁의 환대에 기뻤다. 임판대도 얼른 나와 점괘 도사의 인사를 하며
방 안으로 안내했다. 고맙네. 이리 잘 대접해주니 어허, 내 몸둘 바를 모르겠네. 식사를 마친 점괘 도사는 임판대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는 이유를 물었다. 원앙의 죽음과 갈대떼기 팔고 있는 왕골 돗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점괘 도사는 오호, 거참 못된 일이구만. 그 갈대떼기 의심이 가는구만. 내 내일은 갈대숲을 찾아가 봐야겠구만. 그리고 시장에 들러 갈대떼기 팔고 있는 돗자리를 한번 봐야겠구만. 어허. 그 다음날 점괘 도사는 갈대숲으로 향했다. 점괘 도사가 눈을 감고 있자 원앙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괘 도사님, 저희는 원앙 부부입니다. 임판대 어르신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었는데 갈대떼기 왕골숲에 살고 있는 저희를 붙잡아 이곳 갈대밭에 넣어놓고는 죽였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풀 길 없어 이렇게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임판대 어르신이 그립사옵니다. 원앙의 이야기를 들은 점괘 도사는 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돗자리를 팔고 있는 갈대댁을 찾아갔다. 그 갈대댁은 못되게도 왕골댁 옆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왕골댁은 왕골을 도둑맞아 돗자리가 몇 개밖에 없었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점괘 도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꺼냈다. 여러분, 여기 두 안악이 돗자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돗자리에서 똑같은 향기가 납니다. 왕골댁이 예전부터 팔았던 돗자리에서 났던 향기를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 냄새가 갈대댁이 팔고 있는 돗자리에서도 납니다. 왕골댁이 왕골을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 맞은 왕골이 갈대댁이 팔고 있는 돗자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쌀 한 그릇씩 주겠소. 그러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갈대댁이 팔고 있는 돗자리가 왕골댁의 왕골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갈대댁은 얼굴이 빨개져 도망을 쳤다. 그 이후 임판대는 왕골로 원앙 돗자리와 용문석을 잘 만들어 옆거울에도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임판대는 죽어 돌아오지 않는 원앙 부부를 그리워하며 원앙 자수를 수놓은 왕골 돗자리를 만들어 집에 잘 보관하며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원앙 돗자리를 꺼내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왕골숲에 원앙 부부 조각상을 세워주었다. 점괘 도사는 임판대와 왕골댁의 환송을 받으며 저 멀리 산마루를 향해 걸어갔다.